네, 오늘 제가 또 우리 이병진 선배님 나오신다고 해서 궁금한 이야기들 세 가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바로 와우! 이병진 도전의 끝은 어디니?입니다. 도전의 끝은 어디니?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네, 우리 이병진 선배님 도전의 끝은 어디니?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너무 좋다. 다이어트. 너무 진짜 궁금하다. 좀 이렇게 부했었는데 네. 지금은 간추려진 모습으로 왔어요. 니즈 시절의 모습이라면서요? 17년 전 무게로 다시 돌아갔어요. 제가 결혼 때 급하게 한 17kg을 턱시도를 입기 위해서 그때 이제 뭐 약이라든가 또 한방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급하게 저 때가 다이어트를 17kg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랬는데 또 뭐 이렇게 뭐 사업하고 개인 일을 하고 또 약간 좀 나태해지고 방송을 확실히 안 하다 보니까 제가 7개월 전에 105kg이었어요. 허리가 40인치. 아니 105보다 놀라운 게 겨우 7개월 전에. 네, 7개월 전에. 근데 지금 현재 20kg 감량했습니다. 아니 대단하시네요. 지금 그럼 120kg 감량하고 얼마 유지 중이세요? 지금 계속 유지 중에 있어요. 그러면 유지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3개월 그러면 3 빼면은 거의 4개월 만에 20kg를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빼신 건데 그럼 한 달에 거의 5kg씩 빼신 건데 사실 아시나요? 중년의 다이어트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가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1kg 빼기 어려운데 2kg 훅 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20kg을 뺐다? 이거는 한 달에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빼왔다는 건데 그럼 건강히 빼왔다는 거죠. 네. 딱 맞죠? 맞아요. 예. 아니 보기에도 지금 그래요. 이렇게 갑자기 다이어트하면 뭔가 좀 보기 안쓰러워져 이런 느낌이 맞아요. 있는데 그거 홍 기자님도 느끼신 거죠? 맞아요. 이게 갑자기 너무 막 굶어서 빼거나 과하게 유산소 운동해서 땀만 쭉 빼내면 그걸로 몸무게 줄이면 얼굴 막 헐쭉해지면서 막 늘어져서 막 주름 생기고 얼굴 처지잖아요. 근데 보셨죠? 아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결혼식 사진보다 지금이 더 지금이 더 아니, 저도 맞죠? 느껴요. 갑자기 뺀 네. 건데 굉장히 와, 건강하게 잘 진짜. 뺐어요. 네. 그 최고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혈압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 초기가 의심이 된다라는 의사 진단이 있었고 그때쯤에 제가 이제 그 프로 볼링도 1년에 25개 정도의 대회를 전국 투어를 해요. 근데 제가 상주 대회 때 그 어프로치에서 시합을 중에 투구를 하고 돌아섰는데 바닥에 핏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투구를 하면서 코피를 계속 흘리면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코피를 너무 자주 흘리는 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건강상 이유라도 좀 다이어트를 하고 감량을 해야 되겠다. 그게 사실은 시작이었어요. 네. 그래서 독하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신 건데 네. 어떻게 감량하신 거예요? 일단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바로 뛸 수는 없었고요. 그냥 걷기? 걷는 건 매우 좋아했어요. 사진을 찍으면서부터도 많이 걸었고 그래서 일단은 걷다가 제가 좀 저한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를 찾은 것이 그 인터벌 걷기 있죠. 네. 그래서 1분을 먼저 뛰고 그다음에 2분을 쉬고 요걸 10세트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1분도 죽을 것 같아요. 뛰는 게. 힘든데.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걷다가 나 1분 정도, 한 30초 정도 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30초 뛰고 그다음에 또 쉬고 또 뛰고 그러다가 1분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2분 쉬고 요 세트를 반복해서 한 10번 정도 하면 시간과 상관없이 그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1분을 더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5분, 10분 뛰고 또 나머지 또 그러니까 제 몸에 맞게 네. 제 몸에 맞게 제 스스로 인터벌 간격을 조정하면서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저는 체중계에 안 올라갔거든요. 네, 매일매일 확인 안 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 보니까 숫자가 막 성큼성큼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운동이 또 재밌고 습관이 되기까지가 어렵지 되고 나니까 참 나한테 좋구나. 그 효과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좀 더 탄력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무턱대고 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운동을 하는데 운동만 가지고 사실 안 되거든요. 네. 감량하는 다이어트가. 이게 식단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제가 그전에는 밤량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밤량이 많았는데 일단 탄수화물 좀 많이 좀 줄였어요.
근데 또 제가 그 식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음식이 저한테 와요. 근데 그걸 안 먹어볼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단백질, 지방 적당하게 분배해서 먹고 그렇다고 해서 단식을 하거나 굶진 않았어요. 네, 세 끼 다 먹고 대신에 이제 양을 좀 줄이고 그 루틴만큼은 좀 지켰죠. 그랬더니 운동이랑 좀 약간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맞아요. 훨씬 더 효과를 본 것 같아요. 네. 방금 이 이야기의 와. 사실 핵심이 탄수화물 줄이기 같은데요. 음. 많은 연예인분들이 이 건강, 그러니까 식단을 이야기하실 때 탄수화물 줄이기를 굉장히 다이어트의 핵심으로 꼽습니다. 사실 전현무 씨도 최근에 13kg를 감량을 할 때 탄수화물 줄이기의 이 핵심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라면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냐면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 면을 확 줄이고 라면 차라리 스프, 그 국물을 조금 이 먹는 방법으로 이 탄수화물을 확 줄였다고 해요. 그리고 운동 없이 5개월 동안 5kg을 감량한 혜리 씨. 사실 그 작은 몸에서 5kg 빠져나간다고 하는 거 그 진짜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분도 이 탄수화물 줄이기를 했다고 하는데 탄수화물 단식의 좋은 점이 이렇게 이병진 씨처럼 피부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렇게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런 점 때문에 혜리 씨도 크리스마스까지 탄수화물 줄이기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네요. 크리스마스 때 파티가 있는 모양. 아 근데 한국인은 밥심인데 맞아요. 탄수화물 끊고 어떻게 살까 싶기도 하고. 자 이어서 그럼 와우 이병진 동전의 끝은 어디니 또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와우 이야기. 이거군요. 네. 어린이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볼링인데요. 이거 대단해. 궁금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수식어가 바로 프로 볼링 선수인데요. 예전에 한 방송에서도 볼링 에이스로 불릴 정도로 볼링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바로 퍼펙트까지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퍼펙트면은 1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 이게 보너스까지 저게 돼? 뭐 전부 스트라이크를 해야 이게 퍼펙트인데 와 야, 여기에다가 우리 선배님 끝이 아닙니다. 쉰이라는 나이에 프로 볼링 선수에 도전을 해가지고 도전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프로 볼링 선수가 되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퍼펙트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건데 언제 그걸 성공한 거예요? 언제 성공한 게 아니라 뭐 자주 자주 있어요? 자주요? 게임이요? 딱 한 번이 아니고요. 아, 선수들은 그런가 여지껏 제가 몇 번을 쳤는지는 어. 한 350여 회까지는 생각이 나고요. 이야. 예, 그 뒤로는 솔직히 뭐, 퍼펙트를요? 예, 하루에 3번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야. 아, 선수들은 그게 그냥 일상인가 보죠. 예, 그냥 시합 중에도 숱하게 나오는 야, 게 그렇구나. 퍼펙트여서 예, 저희한테는 뭐 아 그냥 그렇군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덤덤하시고. 아니, 그 정도 돼야 선수가 되는 거고. 전혀 볼링을 모르시는 거라는 게 딱. 아니요. 해봤죠. 그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네, 건지 아는 거죠. 아니 근데 어렵죠. 예전에는 요즘에는 볼링장이 많이 없어졌는데 네. 저희 한창 회식하고 돌아다닐 때 저희 아나운서실에서 전부 가가지고 볼링하고 한잔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죠. 네. 네. 그럼 언제부터 볼링을 이렇게 잘 치신 거예요? 사실은 그 1990년대 말에 제 동생이 이제 그 볼링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제 동생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던 과정 중에 그러면 그래 우리 볼링장에서 연습을 해라.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볼링장을 인수해서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아, 볼링장을 인수를 했어요. 예,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볼링장 네. 사장님. 뭘 하면 본격적으로 하시는구나.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좀 끝을 봐야 되는.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세에 볼링을 해서 선수까지 되는 거는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네. 어떻게 그런 도전을 했어요? 그 일단 그 우리 동네 예체능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볼링 컨텐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볼링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연예인 팀을 하나를 꾸리게 됐는데 거기에 저희 멤버가 박호산 씨, 그다음에 서동원 씨, 뭐 여러 배우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 1년 정도 같이 치다가 어느 정도 에버리지가 올라오니까 프로 테스트에 도전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험난한 여정이어서
형도 같이 한번 하세요. 형은 부력이 워낙 오래되셨으니까 네. 동생들 데리고 같이 한번 나가세요. 이렇게 권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해보자. 같이 가보자. 니네들 혼자 보내는 것보다 내가 낫겠다. 근데 걔네 둘은 떨어지고 저만 되겠어. 이번에도. 아니 이렇게 여러 연예인들이 이렇게 박호산 씨도 운동신경 좋은데 네, 잘해요. 이렇게 네. 도전해도 안 되는데 이거를 통과한 이병진 씨가 대단한데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그 네. 동생분 볼링장 인수까지 해서 지원해 주신 동생분은 프로가 되셨어요? 프로가 안 됐고요. 아마 그 씬에서 최강자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백지연 씨랑 가면 이병진 씨를 캐스팅하고 동생이 프로 한다는데 내가 프로 되고 박호산이야 서동원이고 동생들 좀 데려가봐 그럼 또 내가 되고 예. 가로채기 선수시네. 이거 어디 가시 다니면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안 돼, 안 돼. 다 뺏기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퍼펙트를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시는 그 실력이 출중하신데 네. 그 프로 선수 도전하는 그 나이 제한을 걸려서 뭐 못할 뻔했다. 그게 나이 이거는 제한이 있나요? 예, 무슨 얘기예요? 45세 특히 남자 선수 같은 경우 제한이 있었던 시즌이 있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하필 제가 이제 그 응시를 보던 해가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볼링 발전에 기여한 자로 분류가 돼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됐고 사실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볼러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사실 맞아요. 저도 볼러인데 어느 정도의 그 기준 점수를 넘겨서 합격을 하면 저는 라이센스를 받겠다. 하지만 그 점수를 넘지 못하면 프로볼링 선수 활동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제가 오히려 제안을 하고 기준 점수를 넘기고 선수 라이센스를 받았죠. 프로볼링 선수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을 텐데 네. 어느 정도까지 노력했습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뭐 연예인들 중에서 또는 이제 프로 선수들 중에서는 사실 거의 레벨이 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나더 레벨이에요. 아까 퍼펙트 말씀하셨잖아요. 숫하게 쳐요. 그러니까 그래요? 모든 선수들이 시합을 하면 거의 스트라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멈추면 져요. 내가 스트라이크를 못 치면 점수가 점점 멀어져서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 목표가 지금 이제 투어 6년 차, 7년 차긴 하지만 그 남자 선수만 1,200명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포인트 랭킹을 100위 안까지 한번 해보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3년 차에 100위 안에 입성하면서 아이고. 그것만으로도 전 너무 만족합니다. 하루에 몇 게임이나 해요? 연습할 때? 연습할 때는 보통 한 10게임, 적게는 6게임 정도. 대단하네. 와, 하루 아니- 종일 한다고 봐야 되겠네. 아니에요. 2시간이면 끝납니다. 아, 그래요? 퍼펙트는. 왜냐하면 계속. 스트라이크를 많이 치면 한 경기가 한 10분이면 끝나요. 네, 한 게임이. 그리고 혼자 하다 보면 더 짧아요. 페어 처리할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스페어를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네, 한 2번, 3번 정도 하니까요. 나는 선수들 진짜 대단한 게 이렇게 핀이 있는데 네. 이걸 탁 쳐가지고 이걸 탁 그래서 그거를 네. 처리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그러니까 뭐 다 공식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볼링은 파고 알면 알수록 어렵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보면 이렇게 마루에 쪽수가 있잖아요. 네. 별로 돼 있잖아요. 네. 그게 다 계산을 위한 쪽수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산수도 필요하고, 하여튼 그래서 공식만 당구하고 알고 좀 공식이 있고 연습만 그렇구나. 잘 되면 여러분들도 다 200 이상 치실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공식이 있고 이렇게 막 마루를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신뢰가 확 올라가죠. 그러게.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 때문에 실제로 네. 개인 레슨 문의가 그렇게 쏟아진대요. 이병진 씨가 워낙 사실 이 연예부 기자들은 다 알거든요. 운동은 폼이 좋아야 되잖아요. 어떤 운동이든 연예부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이병진 씨가 모든 연예인들 중에 이 볼링 포즈 예쁜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폼이 굉장히 중요한데 폼도 예쁘고 이 계산 이게 어디를 딱 때리면 어디에 탁 잘 맞는다 이것도 굉장히 잘 알려주시는 걸로 워낙 이 쪽집게 과외로 유명하셔가지고 이 외국에서 방학마다 이병진 씨한테 이 배우러 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그래요? 걸로 유명한 걸로
기자들한테는 사실 이미 옛날부터 유명했어요. 선생님이시죠. 네, 아니야. 뭐든지 일가를 이루려면요. 네. 그 노력인데 머리도 좋아야 돼. 그럼요. 맞아. 그래야 그게 되더라고. 자, 이병진 도전의 끝은 어디니? 세 번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와우! 이병진 도전의 끝은 어디니? 세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도전의 원동력입니다. 이 도전에는 또 나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 도전이라는 게 힘들기 마련인데, 이런 도전의 원동력, 바로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셨네요. 네, 저희가 뭐 처음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턱시도를 입기 위해서 17kg을 감량하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분은 언제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어요? 그냥 솔로로 한참 지내던 어느 날, 그러니까 신사동에 그 영화를 보러 갔고요. 영화를 같이 보러 간 친구가 있긴 했는데 앞 상영 시간을 맞추고 나오는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설마. 네, 근데 그냥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싹 스칠 때 접속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싹 스칠 때 예,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제가 이렇게 뺏었어요. 네, 뺏고 죄송한데 전화 한 통만 하겠습니다 하고 우와.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제보. 남기려고. 네, 그래서 그분의 연락처를 확보를 하고 제가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 날 통화를 하고 그때부터 8년 연애해서 결혼까지. 오, 낭만적이야. 제가 정말 드라마 같죠. 이게 우리가 이병진 씨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드라마지. 저는 이 말 싫어하거든요.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물론 용감하시게 전화기를 딱 낚아채셨는데 이게 시대도 다르고 요즘 같으면 아니 요즘 아니어도 옛날이어도 이게 연예인 아니면 뭐야 이거 치안이야? 뭐 도둑이야? 이럴 텐데. 아 근데 제 아내는 저희가 연예인인지 몰랐어요. 그때. 몰랐는데 못 알아봤어요. 첫인상이 마음에 든 거니까. 그러네. 저는 그래서 연예인 어드베인티지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본인 자랑을 뿜뿜 하시는데 예. 그래서 근데 그래도 피해갈 수 없는 건 있죠. 아 적어도 치안이나 도둑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이 남자 선수네. 참 전화기 낚아채서 내 번호 찍어주고 이렇게 아내분도 생각했다고요. 처음에. 근데 맞아요. 어머나 이렇게 봤더니 선수 아니고 뭔가 이렇게 순박한 면도 있고 어머 이러면서 이게 연애가 시작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8년 연애 끝에 이거 여자분이 8년 기다리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8년 연애 끝에 부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고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영재라고 들었어요. 네, 그 한 4년 전에 영재 테스트를 합격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각종 그 영재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고 또 영재 관련한 테스트들을 본인이 초등학교 6학년 여자인데 본인이 그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오호.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고 준비하고 그래요? 예, 진짜 영재네.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영재야. 실제로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영재, 그러니까 연예인의 영재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병진 씨 자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이 따님이 이 영재 테스트에 합격을 했고 매 시즌마다 이런 테스트가 있으면 스스로 응시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아이가 좀 남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비결이 바로 남다른 책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역시. MC분들 혹시 요즘 아니에요. 요즘 말고 내가 살면서로 내가 확장을 시켜줄게요. 요즘으로 하면 더 불리해. 요즘으로 하면 너무 불리해. 한 달에 내가 살면서 한 달에 책 제일 많이 읽었을 때 몇 권이에요? 근데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달에. 제가 한번 제일 읽었던 건 한 번 자꾸 쫙 읽었던 태백산맥. 그러니까 방학 때 우리 고등학교 그죠. 때 네. 셜록 홈즈, 네. 무협지 예. 이런 걸 한 달에 30권 읽지. 우리 예인은 그러면 하루 한 권꼴. 저는 지금 듣는 내내 이거 어떻게 피해가지? 자, 대답하기 전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몇 권?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한창 이제 도서관 다니는 거 좋아했을 때 그때는 그래도 하루에 한 권씩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진짜 많이 읽어도 많이 읽어도 그렇죠. 진짜 많이 그렇죠. 읽었어요. 한 권 힘들어. 하루에 한 권에서 30권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놀랍게도 요즘 한 달에 빵권입니다. 너무 바빠요. 저도요. 너무 바빠서 하루에 한 달에 빵권을 읽는데 이병진 씨 딸이요. 요즘 한 달에 평균 독서량이 놀라지 마세요. 150권이에요. 그러니까 15권이 아니라 150권이에요. 와, 150권 아니 한 달에요? 한 달에. 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게 아무리 재밌는 무협지도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 못 읽어요. 저는 정말. 뒤에 영을 제가
아니 150건이 가능한가요? 예. 이거 근데 그 하루에 5건. 도 굉장히 많이 들겠는데요? 일단 책바라지가 너무 힘들었고요. 대단하다 이거. 네, 그러다 보니까 새 책을 사주기는 쉽지 않고 헌책을 주로 취급하는 서점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집이 일산인데 저희 아내 그다음에 우리 예음이까지 해서 한 달에 자기가 빌릴 수 있는 책 권수가 도서관에서 21권씩이에요. 네. 그럼 63권을 전부 예음이 책으로 다 빌려줘요. 빌리고. 그걸 모두 읽고 그다음에 시간이나 날짜를 정해서 그 광화문에 있는 대형 서점 있죠. 거기는 네. 새 책을 열어볼 수 있게끔 그렇죠.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오픈런을 합니다. 예, 지하철을 타고 명품 매장 오픈런이 아니라. 백화점 오픈런이 아니라 이게 근데 진짜 서점 정말 오픈런. 대단한데. 그리고 폐점까지 앉아서 책을 보고 와요. 예.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아니 근데 정말 책바라지가 진짜 힘들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저도 들어요. 네. 도서관, 저 대형 서점, 뭐 중고 서점 이용해 봤어요. 아이 키우는데. 근데 그래도 한 달에 150권은 이건 정말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지인들 중에 출판업계에 계신 분들이요. 네. 아이들이 읽을 만한 도서, 추천 도서들을 집으로 그냥 어머나 야. 감사해라. 그냥 늘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야 되겠다. 예. 이게 150권을 하루에 한 5권씩 읽는 그러니까 거예요. 5권씩이나. 그리고 또 빨리 읽어요. 그럼 너무 제가 진짜 궁금하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장르의 책을 많이 읽나요? 장르를 가리지는 않고요. 예, 일단 꿈이 우리 예음이가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예, 그래서 세계적인 소설을 쓰고 싶어 해요. 와. 예, 그래서 꿈도 야무지네. 그래서 제가 전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글을 쓰는 것도 좋은데 돈이 되려면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최소 노랫말은 써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시작을 해라. 네, 아빠가 한번 볼게. 주변에 업자들이 많으니 한번 너 마음껏 써서 아빠한테 줘보렴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엄청난 독서량을 토대로 이제 미래 사회에서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맞아요. 그러니까 작가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대박을 칠 수가 있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무슨 책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다 좋아하는데 유독 집착하는 책이 있어요. 네. 또 작은 아씨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으면 네. 모두 수집을 해요. 네, 작은 아씨들 콜렉트예요. 집에 작은 아씨들 있으시면 좀 보내주세요. 네, 그러니까 왜 그걸 모아 그랬더니 다 다르대요. 그래. 맞아요. 출판사와 좀 달라, 맞아. 이걸 편집한 보내는 것과 맛이 다르다. 네, 뭐 드라마로 나온 거, 영문으로 나온 대단한데. 책 다 다르대요. 어머 그래서- 어머 영문 네. 영문 딱 들리네. 영어 원서로도 읽고. 원서도 읽습니다. 아하. 근데 그 정도면 이거 영어 실력도 출중하다는 건데 영어도 잘해요? 일단 말하는 걸 좋아해서 4살 즈음에 제 아내가 화상 영어를 진짜 영재. 그냥 시켰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하고 화면을 보면서 놀아라. 얘기해봐. 예, 그래서 외국인 2분을 시간대를 정해서 2분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 분 1분과 캐나다 분 1분. 어허. 그랬는데 그냥 너무나도 그거에 대해서 부담 없이 편하게 우리 얘기가 아들 되기 재미없이. 시작하더라고요. 전화기 잘 낚아채셨네. 아내분을 잘 만나셨네. 그럼 이런 영재 학생은 학원 몇 개 다녀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10개 너무 넘게 궁금하다. 다니지 않을까? 아니요, 지금 주산, 주산 다녀. 예, 수학이 조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주산을 했더니 지금 이제 수학도 조금 평균보다 훨씬 위로 올라와. 영어, 주산, 수학 3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네요. 영재 맞네요. 네. 학원에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3개만 다니면서 그러면 그 아내분이 교육열이 높으신가? 가르칠 수 네, 있는. 관심도 많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아이 교육, 그다음에 우리 예음이가 유치원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유치원을 자퇴하고 싶대요. 어머. 유치원을. 어머나. 네, 그래서 영어 유치원이었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노는 시간은 좋은데 플레이 타임은 좋은데 레슨 시간이 재미가 없대요. 네. 그래서 자퇴하고 싶대요.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을 했어요. 1년 어머나 정도. 뭐 자기 유치원 수학이 홈스쿨이야 가능한 뭐. 아 지금 저는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벌써 다음에 끝날.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다시 제가 리셋을 했잖아요. 몸도.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하고 있는 일, 그다음에
원래 전공이 연기였고 연기자였으니까 이제 중년으로서는 배우의 삶으로 조금 예. 제가 아까 들어오자마자 배우 해도 되시겠다고 딱 그래서 계속 예언. 시나리오도 읽고 있고요. 예, 계속 좀 작품 준비하고 있고 얘기 중인 작품도 있습니다. 야, 예, 오, 배우 기대돼. 이병진을 기대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